예, 안녕하세요. 이별의 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동급생의 괴롭힘에 참다 못해 교과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쌍폭으로 제기된 사건이고 신고 당한 사건이 있고 신고한 사건이 있는데 신고 당한 사건에서는 1호 조치,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에게 3호 조치가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급생의 괴롭힘을 참다 못해 교과서를 던졌는데 상대 학생이 뺨 등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해 쌍폭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고 당한 사건 중 뺨을 맞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과서 등을 던진 부분만 인정해 1호 조치,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며 상대 학생에게 3호 조치를 내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조치경정 통보서이고 요거는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신고를 한 사안, 상대 학생에 대해서 3호 조치. 그다음에 이거를 신고 당한 사안 중에서 요거 이제 보시면 뺨을 뭐 때렸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던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결론은 서면사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안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뭐 사안을 좀 각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시면 됩니다. 중학생 A군은 왜소한 몸집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들로부터 평소 좀 놀림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 B군이 A군을 윽박지르고 A군이 조금만 실수해도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고 좀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뭐 청소를 빨리 해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좀 윽박지르고 쭉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이제 윽박을 질렀습니다. A군은 평소에도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기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옆에 있던 교과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뭐 아무튼 요거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고 그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만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고 이제 화난 모습도 보여주고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A군이 화난 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던지게 됐고, 그러자 B군은 A군에게 달려와 A군의 이마, 뒤통수, 엉덩이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폭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과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군이 A군으로부터 뭐 뺨을 맞았다, 뭐 그 외에도 뭐 하지 않은 행위들을 좀 진술을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A군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의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A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뭐 좀 창피도 하고 그랬던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여러 차례 얘기 나누면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신고한 사안, 신고 당한 사안 이렇게 차례차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그다음에 정식과 진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A군에게 윽박을 지르고 괴롭혔다는 거, 그다음에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면서 A군이 청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혀왔다는 점, B군은 A군이 화가 나 교과서를 던지자 A군의 이마, 뒤통수, 엉덩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3호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A군과 B군의 신장 등을 고려해서 A군이 팔을 뻗었을 때 거리를 고려하면 A군은 B군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실제 B군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걸 주장하는 한편 교과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A군은 B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화가 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과를 던지게 되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1회에 그쳤다는 거 하면서 이제 1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A군이 뭐 그 사안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는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B군에게 3호 등 조치를
그 다음에 보시면 A군은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아 피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받았고 2로 즉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A군은 받았습니다. 이 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B군에게 사무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가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아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이렇게 받았던 거고 신고 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뺨을 때린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교과서를 던진 부분은 1호 조치. 1호 조치를 내리면서 B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조치 결정 통보서입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은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나 교육전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자료도 확보하고 대응을 해야지 억울하게 학폭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전국에 제가 저를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